여든을 넘기고 나면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흐려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들어 어느 순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만 시선을 돌려보세요. 여든이 되어도 어떤 4가지를 해내고 있는 분들은 전체 중 극히 일부이며 그 4가지는 인생을 풍요롭고 즐겁고 평온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과연 그 4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고 나면 지금의 자신도 이미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확신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여전히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4가지 확인 포인트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들어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사람과의 대화도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승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한번. 스스로 걷는다는 것, 삶을 움직이는 다리의 힘. 여든이 넘은 지금 여전히 스스로 2다리로 걷고 계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일인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장기 요양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는 생활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넘어져서 골절되는 사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83세의 김명희 어르신은 평소에도 직접 장을 보러 다니실 만큼 활동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인도에 살짝 솟아있는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고 대퇴골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기가 어려워지셨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분들까지도 이렇게 갑자기 누워 지내게 될 줄은 몰랐다. 고 말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반면 여든이 넘은 지금도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걷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운동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를 들면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신다든지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 한 번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목욕 후에는 벽을 짚고 스쿼트를 5번만 해보신다든지 장 보러 갈 때는 일부러 가까운 마트를 걸어서 다녀오신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다리 근육,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의 힘을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욕보다도 습관화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균형 감각을 기르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려면 단순히 다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과 발바닥의 감각까지 함께 단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 요리할 때나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기 전 잠깐 시간을 내어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보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은 물론 발목 주변의 균형 감각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줍니다. 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곧게 편 채로 발을 10초간 들어 올리는 운동도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꾸 못하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걷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립적인 인생을 걷고 있는 훌륭한 승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앞으로의 삶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번, 매일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마음과 뇌를 살리는 말의 힘. 80을 넘기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이 살던 자녀들이 먼 도시로 이사를 가고 함께 차를 마시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면서 어느새 말 한마디 건넬 사람조차 없는 날이 늘어나곤 하지요. 조용한 하루가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문득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도 하루 단 몇 분 누구와든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삶의 승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건넨다는 행위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우리의 뇌와 마음을 함께 깨우는 생명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담아 단어를 선택한 후 적절한 말투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므로 뇌 전체가 동시에 작동하게 되고 이는 치매 예방에 매우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게다가 말에는 감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웃거나 깜짝 놀라거나 따뜻한 공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뇌는 혈류가 활발해지고 전두엽과 해마 등 중요한 인지기능 영역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자주 나누는 분들일수록 우울감이나 인지저하가 더디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끊기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기운이 가라앉고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누군가와 잠깐이라도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중요한 건 깊은 대화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오늘도 무덥네요 라고 건네는 인사 우체국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마디 덧붙이는 표현 산책 중 만난 이웃에게 건강하시죠 하고 웃으며 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소중한 대화입니다. 요즘은 고령자를 위한 전화친구 서비스나 마을회관에서 진행하는 대화 봉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으니 이런 기회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정말 아무도 주변에 없다면 혼잣말이나 책을 소리내어 읽는 음독도 훌륭한 대화 자극이 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신문을 읽거나 오늘 쓴 일기를 다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반응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깊게 만들고 얼굴의 표정 근육까지 사용하게 하여 전신의 활력을 살리는 작은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순간 나는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며 그래도 누구와 한마디는 했다고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풍요로움을 지니고 계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웃을 수 있는 사람, 회복 탄력성과 활력의 증거. 최근 언제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웃어보셨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 지금도 마음속에 건강한 온기가 살아있다는 뜻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인생을 잘 살아오신 증거이며 오늘도 삶을 이겨내고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웃음은 면역세포인 자연 살해세포와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해로운 세포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몸의 방어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주 웃는 사람일수록 병에 덜 걸리고 회복도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한 웃을 때는 깊은 숨이 절로 나오면서 폐활량이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내장기관과 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얼굴 근육, 복부 근육, 횡격막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볍지만 전신을 쓰는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웃을 때 분비되는 뇌 속의 행복 호르몬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있는데 이들은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부정적인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자주 웃는 사람일수록 불면이나 우울감, 외로움을 덜 느끼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며 하루를 가볍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요즘은 웃을 일이 없어서요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웃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것, 예전 가족 사진을 꺼내어 옛 추억을 되새기는 것, 예전에 웃겼던 일을 종이에 적어두고 틈날 때마다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지금 즐겁구나 라고 인식하고 몸 전체가 이완되며 실제와 비슷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짓는 것, 그 짧은 순간조차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밝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옛날 실수담을 나누거나 함께 겪은 소소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는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나답게 웃고 말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직 살아있고 유연하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삶에 맞서며 단단히 굳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에 감동하고 웃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값진 능력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하루 단 1초라도 미소를 지으셨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이 인생의 밝은 쪽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삶을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승자라는 증거입니다. 4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품격과 관계를 지켜내는 마음의 힘. 오늘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혹시 그렇다면 그 한마디로도 여러분은 이미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전할 줄 아는 분, 바로 인생의 진정한 승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말은 단지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점점 더 빛을 발하는 사람됨의 품격과 마음의 여유를 상징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밥상을 차려주는 가족 집안일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병원에 함께 가주는 자녀나 지인 그들의 손길이 고마우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 내가 폐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쌓여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송함을 고마움으로 바꾸어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마음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도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기적 같은 힘이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재훈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이라도 고맙다고 말해주시는 분은 항상 표정이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머금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람 사이의 긴장을 풀고 말 한마디 없이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그냥 스치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 사람의 품위와 인생의 깊이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감사의 말을 더 자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고마워라고 자신의 몸에게 말을 건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이 보이고 손이 움직이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이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건네는 순간 마음은 차분해지고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도 감사의 메모 한 장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하기 쑥스럽다면 짧은 글이라도 충분합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늘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힌 쪽지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밝히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밥을 잘 챙겨 먹었구나. 몸이 피곤했지만 병원 잘 다녀왔네.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고 마음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향해 따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게 해주는 진짜 유산이 됩니다. 그러니 여든을 넘긴 지금도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잊지 않고 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인생을 품격 있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도 충분하고 훌륭한 인생의 승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든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눌 수 있으며 소리내어 웃고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인생을 빛나게 살아오신 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고 힘도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젊은 날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온기와 깊이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눈동자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함께 웃고 사소한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알고 매일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천천히 정성껏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인생의 완성에 가까운 태도이며 오랜 세월을 살아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지혜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전히 내가 잘 해내고 있는 것들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보다 이미 해내고 있는 것, 하지 못한 일보다 지금도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참 잘했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토닥여주는 그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낼 힘이 되고 스스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정보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내가 잘 해낸 것 한 가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저희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